자, 주제 통합 3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 박애의 정신을 바탕으로 절대왕정을 철폐하고 국민 주권의 정치 질서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프랑스 혁명,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혁명 이전의 프랑스 사회는 소수의 귀족과 성직자 계급이 나머지 계급을 지배하고 경제적 부와 정치적 권리를 독점했다. 약간 뭐 그런 그 중세 시대 이런 느낌이죠. 하지만 혁명 이후 등장한 국민이라는 개념은, 자, 국민이라는 개념을 썼네. 개인이 속한 다수의 신분 중에서 제일 앞서는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이 국민이라는 개념이. 국민은 국가의 주인, 국가는 국민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을 최고의 기능이자 목표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도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죠.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프랑스는 정치와 사회제도를 변혁하려는 역동적이고 격렬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프랑스 혁명의 일종의 뭐야? 이제 배경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대적 배경.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대적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야. 프랑스는 자, 정치와 사회 제도를 변혁하려고 했대요. 그럼 이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제도가 바뀌려고 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겠죠. 자, 다음 이 문단.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프랑스 혁명 정부는 새로운 역법 체계를 구성했다. 역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달력이에요, 달력. 자, 예전에 이제 수능 기출에 그레고리력, 릴리우스력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달력을 바꾸려고 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그레고리력에 스며 있는 종교적 봉건적 색채를 없앤다는 목적으로 혁명 정부는 공화국이 성립된 날인 1792년 9월 21일을 원년 제1일로 하는 혁명력을 제정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달력을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야. 그래서 예전 수능 기출에서 나왔을 때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그 교회가 부활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그 달력을 사용하게 되면은 부활절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법을 하게 되고 그 역법을 이제 개혁해서 이 그레고리력 역법을 이제 개혁했을 때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레고리력.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얘네는 그런 걸 바꾸겠다는 거야. 지네 달력을 만들겠다는 거죠. 자, 혁명력에서 1년은 12달로 구성되어 3달씩 4계절로 나뉘었다. 자, 그러면 혁명력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달력이 나왔으니까 이 달력의 속성을 봐야 되겠죠? 1년은 12달. 똑같아요. 그래서 3달씩 4계절. 아주 뭐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네. 자, 1년은 12달, 3달씩 4계절. 자, 그레고리력은 한 달이 30일이나 31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혁명력에서는 평등이라는 혁명적 가치를 반영하여 평등이라는 가치 때문에 모든 달을 동일하게 30일로 하였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 초등학교 때 이렇게 주먹으로 이런 거 했잖아. 튀어나온 달은 31일, 들어간 달은 30일 뭐 이런 것들 했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자, 지금 30일, 31일이 있는데 여기는 30일로만 돼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12달은 똑같아요. 근데 모든 달을 30일로 한 거죠. 또한 한 달을 동일하게 10일씩 3주로 나눠서 한 주에 7일로 구성되었던 그레고리력과 차이를 보였다. 자, 10일씩 3주.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4주, 5주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열흘씩 3주. 되게 평등하죠. 따라서 혁명력은 1년이 365일인 그레고리력과 비교했을 때 5일이 남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12월 30일과 다음에 1월 1일 사이의 5일은 자,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5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12월 30일과 다음에 1월 1일 사이.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31일, 32일, 33일, 34일, 35일 하고 1월 1일. 그러니까 요 사이가 문제에 있어서 그래요. 자, 12월 30일이 있었으면은 1월 1일이 있겠죠? 요 사이니까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일부터가 아니에요. 예, 초가야, 초가. 자, 날짜 요일이 없이 혁명절, 노동절, 선행절 뭐 이런 등의 기념일로 정했다. 혁명력은 12년 동안 사용되었는데 다른 국가의 회담이나 교역에서 불편이 가중돼서 곧 어떻게 됐다? 폐기됐다. 그러니까 이제 혁명력을 지금 우리가 봐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이랑 매우 다르죠.
그러니까 얘네만 그런 거를 쓰면은 다른 나라랑 날짜가 안 맞잖아. 그럼 이게 뭐야? 이상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 폐기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지문은 주제통합적 독서 3에서 이 지문은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변화된 어떤 사회 제도 요거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에서는 달력을 이제 자기네들 나름대로 썼었는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고 없어지게 됐다. 뭐 이거고요. 나에서는 이제 미터법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쓰는 미터법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폐기된 거고, 자 얘는 폐기된 거고, 나는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 사용되고 있는 여전히 유효한 그런 제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자유와 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일어난 프랑스 혁명은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중요한 사건이었다. 자, 프랑스 혁명은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방면에도 영향을 끼쳤다. 프랑스는 프랑스는 기존의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가장 규모가 크고 향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미터법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는 미터법이라는 것을 제정했다라는 거. 자, 앞에서는 달력이었죠. 자, 미터법은 길이나 너비는 미터, 부피는 리터, 무게는 킬로그램을 기본 단위라는 십진법을 사용한 도량형 체계이다. 자, 지금 이게 낯설지 않은 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십진법, 1에서 10킬로 뭐 이런 식으로. 혁명 이전 프랑스 전역에는 수십 개가 넘는 단위가 사용되고 있었다. 되게 복잡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효율적인 세금 징수가 어려웠고 시민들 또한 계속 바뀌는 단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혁명 정부는 시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한다는 명분을 토대로 뭐 하려고 했다? 도량령을 통일하고자 했다. 이래야 여러 서로 편한 거죠.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이거를 세금을 내거나 세금을 걷거나 이럴 때도 편하고 백성들 입장에서도 뭔가 좀 통일돼 있어야지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도량령을 통일합니다. 혁명정부의 과학자들은 도량령 통일을 위한 미터법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위원회는 가장 먼저 십진법을 기본으로 도량령을 통일하기로 하였다. 자, 앞에서 나왔던 얘기. 약수가 많은 12진법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새로운 도량령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합리적이라고 여겨졌던 십진법을 사용한 거예요. 이 십진법을 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유라고 볼 수 있죠. 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 다음으로 논의된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를 정할 것인가. 자, 이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는 1m라고 한다면 이 1m가 100cm고 이 100cm 요게 있어요. 길이가. 근데 이거를 처음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1m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돼. 지금은 이미 만들어진 거고 예전에 이걸 만들어야 돼. 어디서 어디까지를 1m로 할 것인가. 이런 기준. 자, 도량령이 통일되지 않아 겪었던 문제들을 생각한다면 정치적으로 누구나 수긍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했던 거죠. 또한 과학적으로도 항상 일정하고 변동의 가능성이 없어야 돼. 과학적이기도 해야 돼. 처음에는 위도 45도에서 진자가 1초 동안 움직인 길이를 1m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진자의 움직임은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고 시간의 단위인 초를 먼저 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변할 수 있는 거야. 지구의 중력에 따라서. 고심 끝에 과학자들이 정한 단위의 기준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뭐였다? 지구였다. 자, 객관적인 기준도 있어야 되고 과학적으로도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구로 정하는데 지구의 무엇을 1m의 기준으로 세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1790년 탈레랑은 지구 둘레의 4천만 분의 1을 1m로 정하자고 했다. 자, 4천만 분의 1. 자, 둘레의 4천만 분의 1. 북극에서 시작해서 넘어가서 북극에서 시작하여 파리를 지나 적도를 통과하고 남극을 지나는 큰 원을 그리고 이를 4천만 분으로 나누어서 1m를 정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북극에서 시작해가지고 다시 앞에서 이게 좀 이어져 있다 보니까 북극에서 시작해서 북극에서 파리를 지나 적도를 통과하고 남극을 지나는 큰 원을 그려요. 이거를 4천만 분으로 나눠서 1m를 정했다. 지구의 둘레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은 탈레랑의 제안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그래, 지구 둘레는 안 변하죠. 지구가 줄어들진 않잖아.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공평한 척도를 제공하는 기준을 모든 사람의 삶의 터전인 지구의 크기에서 구한다는 발상은 평등이라는 혁명 정신에도 부합하였기 때문에 탈레랑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자, 프랑스의 천문학자들은 파리를 지나는 지구 좌우선의 길이를 측정하였고 지구 둘레의 4분의 1은 북극에서 파리를 지나 적도까지 이르는 선을 1000만으로 나눈 거리를 1m로 정했다. 자, 여기입니다. 지구 둘레의 4분의 1인 북극에서 파리를 지나 적도까지 이르는 선, 이것을 1000만으로 나눈 거리, 이거를 1m로 정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은 너무 이제 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북극에서 파리를 지나 적도까지 이르는 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구둘레 4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1000만으로 나눠서 1m로 정했다. 그러니까 요게 결국 1m의 기준이 된 거야.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자, 이렇게 만들어진 1m라는 단위는 프랑스 국가 표준으로 공포되었고 19세기 초에는 나폴레옹에 의해 유럽의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갈게요. 지문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두 개의 제시문에서는 어떤 제도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 제도들이 하나는 폐기가 됐어요. 우리의 실생활과 안 맞으니까. 하나는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1번. 가나를 못 읽은 학생의 반응이라고 되어 있네요. 프랑스 혁명은 당시 사람들의 삶에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끼쳤죠. 그렇죠. 여러 영향을 끼친 거야. 지금. 그래서 정답 바로 1번 나옵니다. 프랑스 혁명을 받은 새로운 제도들은 과학적인 합리성의 정확성에 따라 달력은 그렇지가 못하죠. 예, 달력은. 자, 프랑스 혁명을 받은 제도들은 단점이 있어서 오래 사용되지 못했군. 아니야, 1m. 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얘는 가는 그렇지 않고.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제도들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끼쳤다. 자, 나는 맞아요. 근데 가는 아니죠.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제도들은 각 계층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했다. 계층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건 아니고 그냥 평등의 정신에서 시작된 거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기억에 대해서 이해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은 우리가 아까 봤던 건데 12월 30일이 있고 요 사이 5일이 있고 그 다음이 1월 1일 이렇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볼게요. 혁명력이 사용되는 기간에는 그레고리력과는 다른 요일 체계가 적용되었고, 그렇죠. 그레고리력은 일주일이 7일이었는데 얘네들은 10일이니까. 혁명력이 시행된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는 프랑스 기념일. 자, 이게 틀렸어요. 잘 봐야 돼. 30일부터 아니야. 1월 1일까지 아니에요. 요 사이. 그러니까 초과 미만. 전 수학적 용어 좀 쓰자. 초과 미만이에요. 30일하고 1월 1일은 그냥 평일이야. 자, 3번. 모든 달을 동일하게 30일로 구성한 이유는 평등. 그렇죠. 프랑스 혁명 정부가 새로운 역법 체계를 만들 때 그레고리력의 내용을 완전히 버리진 않았다는 것은 12달로 했다는 거지. 그 다음에 30일이라고 하는 31일도 있지만은 요 개념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혁명력은 정치적 변혁을 하는 새로운 변화였지만 불편하니까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정답이 2번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나에 나타난 프랑스 혁명 시기에 미터법에 대한 설명으로 미터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십진법을 기본으로 했죠. 예, 그 다음에 지구 둘레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있었죠. 뭐 바뀌지 않을 것이다. 과학적인 요소와 프랑스 혁명의 정신적 가치 모두 고려했습니다. 평등이라는 개념. 1m는 북극에서 파리를 지나 적도에 이르는 선을 1000만으로 나눈 것이다. 그렇죠. 북극에서 파리를 지나 적도에 이르는. 자, 이게 이제 지구 둘레의 4분의 1이죠. 원래는 지구 둘레를, 이게 맞아? 지구 둘레를 4000만으로 나눠야 돼요. 이거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북극에서 파리를 지나 적도까지가 4분의 1. 그거를 1000만으로 나눈 것이죠. 프랑스 혁명이 이전부터 지속해서 시도한 도량형 체계의 통일을 완성했다. 자, 뭐가 잘못됐죠? 도량형 체계 통일, 이거는 프랑스 혁명 이전부터 시도한 게 아니에요. 예, 이전이 아니라 프랑스 혁명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시기를 시도했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갈게요. 자, 나와 보기를 종합하여 이해한 반응.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봅시다. 프랑스에서 미터법이 제정된 이후 미터법 준비위원회는 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1799년 백금과 이리듐의 합금으로 미터 원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부식 및 산화로의 정확도가 줄어들자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1960년에는 진공에서 크립톤 86 원자가 방출된다는 주황색 적색 범위 빛이 갖는 파장의 165만 어쩌고저쩌고를 기준으로 하였다. 하지만 이 또한 정확하지 않고, 중요한 건 이거야. 정확하지 않고 변동이 있자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미터를 새롭게 정의했다. 이 정에 따르면 1미터는 진공에서 빛이 이렇게 전진한 거리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계속 뭡니까? 더 정확한 기준, 이거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무엇이 제일 정확한 기준이 될까라고 하는 측면. 자, 봅시다. 1번, 현재 1m의 개념은 도량령에 대한 과학적 정확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전한 것. 그렇죠. 지금 얘기한 게 계속 과학적 정확성을 추구하려고 했던 거죠. 2번, 백금과 이리듐의 합금으로 미터 원계를 만들었을 당시에는 변동의 가능성이 적어서 과학적 정확성이 높았다. 당시에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정확하지 않았던 거죠. 자, 3번, 탈레량의 제한 이후로 현재까지 1m의 기준은 계속해서 달라졌지만 지구의 둘레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군. 아니죠. 지구의 둘레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계속 만들었죠. 뭐 빛의 속도라든지 뭐 이렇게 원자라든지 이런 걸 이용한 거야. 그러니까 3번 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답이 되려면 요 보기에 지구의 둘레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 4번, 현재 1m의 정의는 진자의 움직임을 기준하는 1m 단위와 마찬가지로 다른 단위를 바탕으로 1m를 설명하군. 다른 단위라는 것은 빛의 속력, 요걸 말하는 거죠. 현재 미터 기준보다 과학적으로 더 정확하고 변동의 가능성 있는 측정 방법이 발견된다면 미터 원기의 정의도 바뀔 수 있군. 이건 무슨 얘기죠? 보기에서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죠. 백금, 그러다가 뭐였또? 크립톤 86 원자, 그러다가 빛의 속력. 근데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게 나온다면 당연히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있을 거라는 것. 이거는 예측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여기까지 주제통합 3 강의였습니다.